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시대의 국어교육.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AI 시대의 평가 방법에 대안은 무엇일까? 구술 관찰이 아닐까에 대한 것입니다. 생성형 AI 보고서가 작성을 넘어서 이제는 초안부터 수정안부터 최종 결론까지 프롬프트를 제대로 잘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물만 보고는 학생들이 초안을, 수정안을 최종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실제로 작성했는지 구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학생의 진짜 역량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시험 방식이 과연 유용할까요? 혹은 지금과 같은 시험 방식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인공지능 시대에 적절한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가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일일 텐데요. 보고서 초안도, 수정안도, 최종안도,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모습도, 심지어는 실수하는 모습까지도 전부 다 인공지능이 AI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보고서 기준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기존의 평가 시스템의 한계가 이제 도달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의 평가 시스템은 학생들이 지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대답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운 대답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쏟아내느냐, 대답을 얼마나 많이 나열해 내느냐가 평가의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 대답을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는 건 인공지능을 이젠 인간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다루는 인간으로서 인공지능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인공지능을 돕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측정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저는 대답의 나열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대답의 나열이 아니고 지식이란 질문과 대답의 연쇄죠. 그래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 답에 대해 질문하고 다시 답을 찾고 그 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또 답을 찾고 이 연쇄 과정을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지금 학생들, 지금의 인간들에게 부여된 지식의 기준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것을 해내려면 답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실시간 구술 관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시간 구술 평가라고 하죠. 근데 굳이 제가 평가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평가라는 낱말이 평가자가 선언적으로, 권위적으로 평가 대상자 역량을 결정해 버리는 혹은 결론을 내어 버리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서요. 제가 여기서 같이 해보고 싶은 것은 보다 정확한 관찰입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평가 대상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뒤로 미뤄두고, 일단은 평가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기만 하다면 좀 더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런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아닌 진짜 학생 개인의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진짜로 학생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평가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물리적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행을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학생의 역량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구술로 답변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이걸 실시간으로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즉각적인 추가 질문, 추가 피드백 이런 것이 주어진다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학생들의 AI 대필 방지는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만 된다면 학생들의 깊은 사고를 측정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문제를 맞닥뜨리는 실전, 그 상황에 아주 유연하게,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학생 개개인별로 학생 수준에 따라 취향에 따라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과연 이게 어떻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일단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작품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깊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깊은 사고 과정에서 깊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저는 이걸 조금만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중요한 걸 물어봐야 돼요.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이 대화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가장 중요하게 답해야 될,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저는 이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구술 관찰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현실에 실현하려면 너무너무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의 직렬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사는 한 명이고 학생은 10명이면 교사 한 명이 학생 10명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일일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가 직렬 구조라는 거예요. 교사 한 명이 교실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시간은 제한돼 있고 공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구술 평가를 어찌어찌 한다고 해도 투여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 한 번에 모든 학생들을 병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필 평가를 더 선호했는데 지금은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뭐 때문이냐면 인공지능 때문에요. 이걸 병렬 구조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렬 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예전에도 많이 시도가 됐었죠. 첫 번째 방향은 평가 주체를 다원화하는 거고, 두 번째 방향은 기술 기반을 혁신하는 건데, 평가 주체 다원화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죠. 동료 평가 시스템, 전문가 패널 시스템, 교사 간 평가 시스템, 이렇게 진행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동료 관찰 모델, 학생들끼리 서로 서로를 관찰하게 해서 일정한 체크리스트를 주고 서로가 관찰하게 해서 결국 그 평가를 받는 방식인데, 이게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방식. 그리고 다른 모델은 전문가 패널 관찰이 있는데요. 교사 외에 이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자원, 그러니까 학부모님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평가 그룹을 통해서 평가가 진행되게 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료 평가나 전문가 패널 관찰, 이런 평가들이 현실적 장애물은 뭐냐면 평양성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평가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평가는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히 높고 관심이 높고 참여가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나 최소한 지켜야 될 예의를 잘 지키는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좋은 평가이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교사 생활로 미뤄봤을 때 그래서 이 동료 평가나 전문가 패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글쎄요, 대한민국 전체 교실을 열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둘, 하나 정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안이 뭘까요? 저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바로 AI 부스 평가입니다. 이 AI 부스 평가는 뭐냐면 학교 교실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부스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스는 예전에 우리가 영어 회화를 배우는 그 부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1996년, 97년 글로벌 시대라는 표 아래 학교 많은 시설물들이 바뀌었는데 그중에 바뀐 거에 바로 영어 회화를 위한 영어 회화 부스였습니다. 당시에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영어 부스 교육 안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 부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스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안에 학생은 개인마다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소음을 차단하고 몰입형 대화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헤드셋을 끼면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AI와 구슬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교사는 이 상황에 학생들이 해결해야 될 미션 혹은 프로그램 혹은 과제를 제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해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때 학생과 인공지능이 나눈 대화는 전부 다 녹음, 녹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 인공지능 부스는 현재 미국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스탠퍼드 대학교, MIT 대학교에서 실제로 실험해보고 적용해보고 있는 단계의 수업이거든요. 자, 이렇게 진행된다면 저는 이러한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구술한 그 내용들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활동을, 자신의 역량을
분석해 볼 수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AI 분석을 통해서 논리, 개념, 그 명확성을 분석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그것이 실시간으로도 전해줄 수 있고 활동 후에 전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대화의 과정이 보고서로 생성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개별화된, 유용한, 그리고 그 학생의 장점과 단점이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보완하면 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좋은 관찰이 될 것 같고요. 교사는 이러한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또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면 가장 효과적인지, 이 학생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AI가 관찰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교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물론 많이 누적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쨌든 컨펌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세부 조정하는 건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에게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핵심 질문, 그리고 논리적인 일관성, 그다음에 개념의 정확성, 그다음에 대화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들. 이러한 것들을 교사가 리스트화해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최소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교사에게 있어야죠. 교사에게 있어야 학생들이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중요한 건 교사의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원래도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교사는 더더욱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사는 먼저 학생들과 해결해야 될 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정해야 되고요. 시를 정해야 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물론 전통적인 시대를 건너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인간들의 감정, 인간들의 논리, 인간들의 주제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 주제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질문들에서 이어져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들까지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AI에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떠한 대답을 했을 때 혹은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하 정도 뭐 기본적으로 나눠본다면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아주 고급 질문이다. 3점 정도 해당되는 질문이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학생들이 했을 때 그거는 1점에 해당되는 질문이다. 기본적인 질문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기준으로 3점짜리, 중요도를 기준으로 2점짜리, 중요도를 기준으로 1점짜리 질문을 예측하고 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면 저는 전통적인 1대1 평가에 비해서 AI가 코치하는 이런 평가는 그 효율은 이유로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평가 시스템의 효율로만 봐도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평가 시스템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는 선진 기관에서는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MIT의 웨이즈, 그 다음에 스탠퍼드의 LTL 연구팀, 그리고 하이테크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굉장히 실험적인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병렬 구조의 인공지능 기반 평가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다고. 평가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면 저는 교사의 역할은 정말 더 대단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학생 개인을 돌보기 위해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굉장히 많은 필요하지만 단순한 업무들, 일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기획해야 됐던 그런 어려움들을, 혹은 학생 개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너무 많은 노동이 필요했던 그런 수고들을 이젠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학생과 교사의 1대1 코칭, 1대1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1대1 대화의 밀도를 정말 크게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그래서 같은 5분을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생과 교사가 충분히 그 대화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5분, 10분은 그 학생 개인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도움의 핵심은 이런 거죠. 그 도움에는 교사가 평가 기준을 설계하고 심층적인 코칭을 하고 이 아이디어가 정말 독창적인지를 판단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윤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고 최종적으로 과연 이 과제가 인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혹은 서로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유용한, 아주 멋진 유용한 평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게 된 시대에 어떠한 평가가 학생과 교사에게 더 유용할까요? 저는 구술 관찰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평가 방식이자 배움의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도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